속초에서 어린이집 관련자 등 3명이 코로나19에 새로 확진되는 등 13일째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 관광개발공사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강릉시가 자체 감사를 벌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청년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스스로 귀촌하는 청년들을 유치할 전략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해시에서는 출근길 차량들이 오중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들은 도로 안전관리가 미흡했다고 주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속초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집 원생 1명과 시민 전수검사에서 1명 등 모두 3명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삼척에서는 속초 소재 어린이집 확진자의 간병 보호자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동해에서는 자가격리자 2명과 유증상자 1명 등 3명이 확진됐고 강릉에서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20대가 강릉 여행 중에 검사를 받고 확진됐습니다. 다음 달 1일 강릉과 삼척, 춘천, 원주 등 4개 도시의 7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일반인 예방 백신 접종이 진행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가 설치된 4개 도시를 시작으로 15일에는 속초와 고성, 양양, 태백, 평창, 영월 등 6개 지역에서도 예방 접종이 시행되며 다른 지역은 지역 접종센터가 열리는 대로 접종일을 정하게 됩니다. 접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각 지역에 설치된 접종센터를 방문해 백신을 접종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강릉 관광개발공사는 체육시설에서 근무할 직원을 공개 경쟁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당 합격자는 임용을 포기했고 강릉시는 감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30일 강릉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현업직 채용 공고문입니다. 수납 안내 직원 2명, 시설관리 1명을 모집하는데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업직은 승진, 승급의 기회는 없지만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A씨와 B씨도 지원했는데 A씨가 최종 합격했습니다. A씨의 합격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직원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업무 능력을 고려할 때 인사 담당자와의 친분 관계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고 강릉시에도 감사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에 저 계약직으로 들어왔을 때 컴퓨터를 전원도 켜지 못하셨고 그거를 이제 다 가르쳐 드렸고 이제 징수 업무 같은 경우도 이제 엑셀이니까 모르셔가지고 A씨는 결국 자발적으로 임용 포기 각서를 제출했고 이후 추가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강릉시가 해당 채용 비리 의혹 등을 자체 조사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제기되었던 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좀 더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하여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동안의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당 인사 담당 직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밝히겠다며 명확한 입장 표명은 피했습니다. 강릉시청 감사실에서 현재 조사를 받고 그 건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 불법,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 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귀촌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 정책이 정작 이들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5개월 전 정선으로 귀촌한 도예작가 김소영 씨. 10년 넘게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 귀촌하기로 마음먹고 정선으로 내려왔습니다. 김 작가는 이곳에서도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SNS를 통해 세상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공예품을 만들어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1인 기업가이기도 합니다.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여기 와서 이제 또 여기 주민분들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힘들었던 점은 처음에 이제 집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될지 사실 조금 막막했던 거. 강릉에서 캘리그래피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소영 씨. 7년 전 강릉을 찾았다가 자신의 특기를 살려 캘리그래피 작가로 변신했습니다. 지금은 지역 문화와 캘리그래피를 결합시킨 창의적 활동가인 로컬 크리에이터로 자리를 잡았지만 처음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작가는 요즘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귀촌 청년들과 소통하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집을 구해주고 그러면은 이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와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에 가라. 그리고 뭐 먹을 때를 알려주고 그리고 뭐 전시가 필요하면은 그 관련된 뭐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지자체마다 다양한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처럼 귀촌 청년들이 정착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질보다는 양을 늘리기에 치중돼 있어 청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여기에다 청년 창업도 일정한 장소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부분 지원돼 청년들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청년들 창업 열 몇 개 만들었다. 이런 아재식 창업 지원 정책 가지고는 절대로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해방구 형태의 창업 특구를 조성을 하고 그 속에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현재 이 창업 지원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넘어서서 청년 정책이 정작 귀촌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현실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얼마 전 동해시에서 출근하던 차량들이 오중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작업 중이던 업체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맨홀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도로 안전관리가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형우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동해시 용정동의 해안도로입니다. 앞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뒤따르던 차량도 급하게 속도를 줄입니다. 곧이어 따라오던 차량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차량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2차로에서 한 개 차선을 통제하고 맨홀을 점검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 운전자들은 작업 간판이나 신호수도 잘 보이지 않았고 커브길이라 속도를 줄이기 어려웠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신호수를 배치하면 어느 누가 가다가 공사인지 알겠어요. 다 와서 나바콘하고 그 앞에 공사 차량인 흰색 동고 탑차를 보고 그냥 급하게 꺾어서 들어가면 1차로에 있는 운전자들만 당황하게 되는 거죠. 동해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긴급하게 배수로 점검을 벌였고 적법하게 신호수를 배치했으며 작업 장소 앞 70에서 80m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비를 내려놓을 공간을 라바콘으로 표시를 해놓고 이미 현장 30m 전에서 신호수가 이미 신호를 하고 있는 사진을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 조치를 모두 다 조치하고 작업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도로 주변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는 여전히 미흡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는 오늘도 다른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점심시간이 되면서 신호수와 작업자들은 자리를 뜬 상태입니다. 오르막길로 올라오던 차량들이 도로가 좁아진 것을 모르고 급하게 차로를 바꾸면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돼도 신호수는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오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배치는 하겠습니다. 봄이 되면서 상하수도 배관공사, 가로수 정비, 차선 도색 작업 등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전성을 확보한 작업 환경 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추위가 물러가고 날이 풀리면서 캠핑장을 찾는 사람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 실험 결과 텐트나 차 안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잘못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한두 시간 만에 목숨을 앗아갈 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승용차 안에 가스난로 2개를 켜놓고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난로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했습니다.
10여 분 만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위험 수치인 30ppm을 넘어섰고 10분이 더 지나자 50ppm에 가까워졌습니다. 산소 농도는 15.4%까지 떨어졌습니다. 호흡곤란같이 몸의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때에 따라 가스가 새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캠핑객들이 방심하기 쉽습니다. 4, 5인용 텐트에서도 실험해봤는데 난로를 켜놓은 지 1시간이 지나면서 파랗게 변한 불꽃이 공중에 길게 뿜어나옵니다. 텐트 안에 산소가 거의 없어 나타난 현상인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물론 이불 등에 불이 옮겨 붙으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 이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보통의 사람이 2-3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농도입니다. 지난 5년간 도내 캠핑장 등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건은 확인된 것만 20건.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가 누출되거나 과열로 인한 가스 폭발이 대부분입니다. 사고를 방지하려면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가스나 석유를 사용해 열을 내는 기구 사용을 피하고 쓸 경우 반드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가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토론회에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미시령 터널 손실 보전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 미시령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이 줄어 강원도가 2036년까지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해야 될 손실 보전금이 3,85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해 사업 시행자도 통행량 감소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속초시가 분만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속초시 보건소와 강원도 속초의료원은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인 분만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설악권역에서는 유일하게 속초의료원이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는데 이번 사업 선정으로 분만 환경이 개선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주문진 좌판 풍물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강릉 지역 전통시장이 8곳으로 늘었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주문진항 좌판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모두 150개 점포가 들어서는 건물이 신축됐고 상인과 토지, 건축주 절반 이상이 동의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주문진 좌판 풍물시장은 지난 2002년 국가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선박 사무실이 철거된 뒤 형성되기 시작했으나 건축물이 없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에도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정선 동강 할미꽃 축제가 모레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흘간 열립니다. 올해 동강 할미꽃 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진전과 학생 100일장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버스킹 공연과 포토존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방문객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동강유역에 자생하는 할미꽃은 2008년 정선군 군화로 지정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